안녕하세요. 2018년 9월 28일 금요일 오늘의 암호화폐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이른바 은산분리 완화법이 지난주 9월 21일 36년 만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현 야당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적극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은산분리, 은행과 산업을 분리한다. 쉽게 말하면 삼성과 현대와 같은 기업이 금융기관인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한 경제정책이었습니다. 이것을 해제한다는 것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은산분리 완화법입니다. 여기서 은산분리 완화법의 옳고 그름, 즉 잘잘못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기성언론과 매체를 통해서 어떤 사건의 겉모습과 외부적인 이유를 보고 듣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님 또 다른 진실이 존재하는지 그런 분석과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SNS 타임즈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들여다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 야당 시절에는 국회의사당 본관회의시 입구를 막아가면서 반대했던 현 민주당이 왜 여당이 되자마자 180도 다르게 찬성표를 던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은산분리 완화법과 암호화폐 관계성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 아마도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은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이 건물 속의 은행이 아니라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대기하는 그런 은행이 아니라 인터넷 및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은행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흔히 주변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올 2018년 3월부터 시작해서 올 12회까지 총 6개월 동안 저는 이 SNS 타임즈 방송을 통해서 제3세대 화폐에 대해서 계속 쭉 말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준비를 위해서라도 알려야 했습니다. 제2세대 화폐, 즉 지금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만원, 5만원 종이화폐나 플라스틱 신용카드 시대는 곧 막을 내릴 것입니다. 제3의 화폐, 즉 암호화폐 또는 디지털 화폐 코인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인터넷 전문 은행 특례법이 우리 국민들에게 보내주는 첫 준비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즉 돈과 관련해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국민들과 노동자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에게는 아마도 사람보다 돈이 우선일지도 모릅니다. 불과 1년 전 2017년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강타한 네 글자 단어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비트코인, 암호화폐. 지금은 초등학교 학생부터 70, 80대 어르신까지 비트코인을 안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2017년 7월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상업은행들이 $2 billion, 2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2조 원에 넘게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큰손 개인들을 제외하더라도 주요 대기업들과 정치, 경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양은 거의 천문학적 수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빗썸과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보다 더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업비트, 암호화폐 거래소는 카카오은행, 두나무와 코빅 거래소는 SK와 한국소프트은행, 고팍스 거래소는 신한은행, 코인원은 SBI 저축은행 홀딩스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현대는 HDEC이라는 코인 사업, 삼성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채굴 사업과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정부와 기관들은 규제와 통제를 더욱 엄격하게 하여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정치인, 기업, 사업가들 그리고 주요 신용카드 회사들은 왜 이른바 가진 자들은 제3의 화폐 시대를 언론과 권력을 통해 지연해왔고 지금에서야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은산분리 완화법을 통과시키면서 그 문을 막 열려고 할까요? 그들은 아마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1% 가진 자들은 이미 다 매집을 끝났다. 이제는 99% 국민들이 우리들에게 이익을 안겨줄 시간이다. 오늘의 암호화폐 브리핑이었습니다. 한 주간 주요 국제 소식은 자리로 옮겨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에센스 타임즈 시청자 여러분. 두 번째 스탠딩 브리핑을 좀 마쳤는데요. 그래도 지난번 첫 번째 시도보다는 조금 더 좀 편한 마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국제 소식을 좀 전달을 이제 해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이렇게 브리핑에서 언급했듯이 암호화폐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매회 우리 대한민국 소식을 국제 소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도 대한민국 소식을 첫 번째 소식으로 가져왔습니다. 9월 20일 국회는 은산분리 특례법, 다시 말해 은산분리 완화법이죠.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재석 191명 중 찬성 145명, 반대 26명, 기권 20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산업자본의 인터넷 지분 보유 한도가 기존의 4%에서 34%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우선 KT, 카카오, 한국산업은행 그리고 국민, 우리은행의 큰 수익이 기대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조금 봐야 될 것은 특히 카카오뱅크를 중심으로 한 주요 인터넷 은행들은 암호화폐 거래와 직접적으로 상당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건 진짜 우리가 6개월 동안 아니면 다른 소식 동안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는 소식인데요. 북한 소식입니다. 롤스 코리아. 북한 소식입니다.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는 건데요. 비트코인 9월 27일자 날짜입니다. 어제 날짜죠. 따끈따끈한 날짜를 항상 저희가 하는 것이 생명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제 9월 27일 비트코인.com에서는 다음과 같이 북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2명의 금융 정보 분석가에 따르면 북한은 크립토커런시, 다시 말해서 암호화폐에 지난 2, 3년 동안 경제에 참여해오고 있다. 핵무기 프로그램에 인해 지금 유엔 제재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암호화폐는 미국 세계의 경제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북한에 추가적인 이점을 주고 있다.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 현 북한은 경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죠. 그리고 실질적인 무역 거래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죠.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동거래를 그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익명성이 보장된 암호화폐의 거래가 아닐까라는 것이 이분들의 분석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한 2, 3개월 됐죠? 경제제재 조치가 취해진 지 완전히. 그럼 이분들이 동거래를 하면서 어떻게 무역을 할 것인가? 안 하고 있을까? 아니면 암호화폐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을까라는 것이 이분의 2명의 워싱턴 본부로 된 금융정보 분석가의 설명입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com의 또 9월 28일자 오늘 오전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바로 몇 시간 전의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개해 드립니다. 비트코인 캐시 직불카드, 여러분들 직불카드 아시죠? ATM 카드라고 미국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또는 데빗 카드라고도 합니다. 신용카드가 아닌 직불카드입니다. 그 비트카드가 출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트카드라는 게 있는데요. 비트카드입니다. 이름이. 비트카드는 암호화폐 기반으로 직불카드인데요. 은행을 통하지 않고도 유로화로 미국화가 아니라 $달러가 아니라 유로화입니다. 유로화로 신속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카드를 출시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으로 충전을 한 그 직불카드를 가지고 각종 서비스를 우리 크레딧 카드처럼 말입니다.
또 이렇게 카드, 뭐 은행이라든가 뭐 카페라든가 기타 어느 서비스에서도 이렇게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코앞에 진짜 현실 비트코인 카드가 우리가 바로 현실에 지금에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주목해 볼 뉴스이기 때문에 좀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이제 미국 소식 또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13일자 날짜네요. 포브스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미국 경제 주요 잡지인 포브스는 블록체인 사업과 비트코인 규제가 성숙해지면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규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법제화가 되면 이란 뜻이 되겠죠. 비트코인 가격이 무한대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려 13일 현지 시간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금융 솔루션 회사인 플래시모니 최고 마케팅 책임자는 가상화폐 규제가 성숙해지면, 또 다시 성숙해지는 단어가 바로 아까 법제화되면, 어느 정도 규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비트코인이 25,000선에 달한다, 25,000달러 다시 말해서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7,000~8,000달러죠. 현재 시세가요. 자, 한 3배 정도로 더 올라올 것 같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미디어 프로콜의 제임스 타브르 CEO는 블록체인 관련 사업이 현재 속도로 계속 성숙해지면 비트코인 상승에는 제한이 없을 듯하다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시장 진입의 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네요. 다음 역시 9월 27일 날짜, 어제 날짜입니다. CNN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CCN 코인 뉴스를 대표로 하는 CCN 뉴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JP 모건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JP 모건 인터내셔널 회장인 제이콥 프랭켈은 블록체인은 신흥 기술로서 거래 비용을 낮출 수도 있고 낮출 수는 있지만 현재 암호화폐 종류가 너무 많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암호화폐의 한계점은 익명성, 다시 말해서 자기 이름이나 이런 것을 감출 수 있다는 익명성과 거대한 변동폭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암호화폐가 성공하려면 감독 당국이 그 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거버먼트든 어떤 기관이든 기관 중심으로 그가 키를 가지고 그것을 조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보안 문제 또는 해킹 묻는 문제 또는 안정성 문제 때문에 어떤 정부 기관이 그것을 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분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9월 25일자 JP 모건, 똑같이 JP 모건 소식으로 좀 전달을 합니다. 아까는 이제 어제 날짜고요. 9월 25일 이번 주 이틀 전의 날짜가 되겠습니다. JP 모건에 주도하는 새로운 블록체인 방식의 지급 결제명에 전 세계 75개 대형 은행이 가입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JP 모건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 소식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JP 모건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 세계 75개 대형 은행이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으로 기반으로 한 지급 결제명에 같이 가입했다라는 얘기죠. 지난 브리핑 시간에 여러분들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JP 모건에 대해서 암호화폐의 어떤 미중 무역 전쟁 속에 JP 모건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했듯이요. 상당히 경제에 주문으로는, 세계 경제를 주문으로는 하나의 기관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블록체인은 사실 암호화폐와 바늘과 실 관계라고 보았을 때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일본으로 이제 우리 아시아로 건너오겠습니다. SBI 리플 아시아. 여러분들 여기서 리플은 이제 암호화폐 코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트코인만 여러분들 많이 아시고 이더리움도 있지만은요. 암호화폐 코인 중에 리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상당히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유럽에서는, 미국에서 상당히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기점으로 해서 많이 알려진 그런 암호화폐 코인입니다. 그 SBI 리플 아시아가 일본 금융 당국으로부터 전자결제 대행 서비스 업체로 인가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국경 간 송금을 하는 국제 시스템,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결제 대행 서비스 업체를 인가받았다. 쉽게 말하면 암호화폐 송금 결제를 대행하는 그런 서비스 업체가 됐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우리가 송금을 현금으로 송금하는 것도 있지만 비트코인이라든가 암호화폐 송금도 상당히 이제 앞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베이 시의회 한 후보가 비트코인의 기부금을 수락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셜미디어에 발표를 했습니다. 소수파, 다수파는 아니고요. 소수파 뉴파워 파리의 대표 샤신 첸의 익명의 지지자로부터 325달러의 디지털 현금을 받았다라고 자기 페이스북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암호화폐 크립토 커런시, 다시 말해서 암호화폐 거래는 공개 블록체인에 기록된다는 사실은 더 많은 투명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그는 덧붙여 말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사회, 복지, 교육 분야에서 이더리움이나 립불 같은 그런 암호화폐 기부는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수차례 전달한 바가 있죠. 근데 이번에는 정치 기부금을 공식적으로 암호화폐로 받는다, 그것을 허락한다.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정치, 경제, 문화 쪽으로 자리 잡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자리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이렇게 숨차게 좀 달려왔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서 암호화폐 관련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브리핑과 또는 소식을 통해서 전달을 했고요. 자, 각각 미국과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국가에서 북한까지 합쳐서요. 그다음에 대만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체제, 따라서 암호화폐 기반 체제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법제화 그리고 카드, ATM 카드, 데뷔 카드까지 이렇게 출시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소식을 전달해 왔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 어깨 오늘처럼 쫙 펴시고요. 당당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